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전문학원에서 고1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용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행신고등학교 통합과학 내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상 정도의 문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80점대 후반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문제 난이도가 어려웠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신고등학교 내신 분석을 하면서 약간의 특이사항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늘 그렇듯이 예년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 난이도였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객관식 문항만 출제되었습니다. 객관식 25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모의고사나 수능형 문제 연계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 근데 심화 문제라든가 선행을 어느 정도 요하는 문제들도 꽤 많이 출제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객관식 배점은 3.4점에서 4.6점 정도로 배점 간의 간격이 1.2점 정도 차이가 났었고, 배점이 4점 후반대, 중후반대 나오는 배점이 높은 문제들은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공부했던 학생들은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고요. 성적이 잘 안 나왔을 것 같고,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선행이라든가 심화 과정까지 어느 정도 문제를 다뤄봤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항수 25문항 중에서 객관식만 25문항이 출제되었고, 이 중에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중상 이상의 난이도 문제가 5문제,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풀 수 있는 중급 정도 난이도가 13문제, 그래도 과학 공부는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풀 수 있는 조금은 난이도가 쉬운 문제가 7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데, 중상 정도 난이도 5문제가 학생들의 등급을 가르는 변별력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문항들을 쭉 보면은 일단 물리 파트 문제들이 쭉 나왔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문제가 나왔는데, 1번, 2번, 3번, 4번은 진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공식을 외우고 계산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 되게 단순한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고 늘 다루던 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들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5번부터 7번 문항을 보면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5번, 6번, 7번 문항, 당연히 1번부터 4번까지 나오는 물체 운동을 기본적으로 해서 5번, 6번, 7번 문항 운동량과 충격량을 해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물체의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5번, 6번, 7번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문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림, 표, 그래프 등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조건들을 분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단순히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공식에 대입시켜서 비교,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7번 같은 경우에 변별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문제였다. 8번 문제, 9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인데, 8번, 9번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좀 평이하게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고요. 10번 문제를 보면은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합과학 문제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10번 문제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두 물체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림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다. 요거는 물리 원에서 역학 파트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볼 수 있으면, 주로 눈여겨서 볼 수 있는 부분이면은 물리 원 선행이 어느 정도, 아니면 통합과학 물리 파트에서 심화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었고, 학원에서 이런 문제 많이 다뤄줬습니다. 몇 문제 다뤄줌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학원 수업을 제대로 들은 학생들은 당연히 잘 볼 수 있지 않았나, 틀리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운동량과 충격량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에 이런 것들 약간의 심화라든가 선행이 필요한 문제였다라는 거, 까다로운 문제였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자, 11번부터는 이제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10번까지 물리 파트였는데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11번, 12번, 13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 문제라든가 우리가 숙지했던 그런 내용들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평이한 문제였다. 14번 문제가 이제 약간 복합적인 문제로 나왔는데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14번 문제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판이 존재한다라고 해서요. 이 판들의 지형을 보고 지각 변동 지형을 보고 난 다음에 수렴형인지 발산형인지 보존형인지를 찾고 난 다음에 선지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약간 거꾸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본 거고요. 15번, 16번 문제, 15번 지구과학 파트 문제 늘 보던 단순한 문제였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6번 이제 생명과학 파트 문제로 넘어왔죠.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기본적인 세포 소기관 우리가 암기하고 숙지했던 내용들만 충분히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평이한 문제였고요. 자, 17번이랑 19번 문제, 17번이랑 19번 문제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과 19번 문제는 세포막의 구조와 그리고 물질 이동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8번도 같이 그런 유형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가 나와 있고 이제 17번 문제는 확산이지. 그래서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묻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17번에 선지 1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A의 움직임에 따라 B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기로 표현을 했다. 이 정도 봐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에는 삼투현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삼투현상.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삼투현상에 대한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보통은 포도당이나 설탕이나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는 19번 문제에서는 포도당과 설탕을 같이 넣고 난 다음에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였죠. 그래서 포도당과 설탕이 같이 나왔을 때 이동하는 경우를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도 대표 문항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0번부터 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요. 20번 문제는 물질 대사와 효소에 대한 문제죠. 기본적인 물질 대사 효소 문제인데, 자, 20번에 그래프를 보면은 기본적인 그래프는 XYG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한 단계만 나와야지 우리가 늘 보는 그래프. 근데 X에서 G로 반응물이 X, 생성물이 G로 나타나는데 두 단계를 거쳐서 나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보기 힘든, 평소에는 잘 보기 힘든, 근데 충분히 다뤄줬던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었다라는 거 보고요. 그래서 20번의 문제는 물질대사 효소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효소의 특성과 물질대사 원리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근데 그래프 형태가 평소에 보던 그래프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유형이 조금 다르게 나와서 한번 체킹한 문제였습니다. 자, 21번 효소에 대한 특이성, 22번 핵산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핵산을 알면은 23번, 24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 파트에서는 이 부분, 23번, 24번 같은 이 부분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요. 계산 문제도 여기서 같이 병행이 되어서 출제되기 때문에 23번, 24번 같은 문제를 주의 깊게 좀 봐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23번, 24번 생명 중심 원리 전사 번역 과정에서 나온 문제였고요. 전사 번역 과정에서 핵산의 특성, RNA, DNA의 특성, 그리고 염기 계산 문제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3염기 조합과 코돈, 그리고 코돈이 어떤 아미노산을 결정하는지,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얘네들 염기의 상보결합에서 염기의 개수가 몇 개나 존재를 하는가 계산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다뤄줬기 때문에 보통은 생명과학에서는 그냥 암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계산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출제됨으로 해서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특히 24번 문제가 좀 더 까다로운 문제로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 25번 문제는 너무 평이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보면서 이제 좀 봐야 되는 대표 문항들까지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1학기 기말고사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2학기 내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행이나 심화 과정이 필요한 것들이 물리나 화학 그리고 생명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지구과학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2학기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학교 수업을 진짜 열심히 잘 들어야 되겠다. 학교에서 진짜 기본적으로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연계된 원파트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내용을 설명을 하느냐를 주의 깊게 듣고 고등학교 2학년 원파트 내용까지 같이 병행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선행 심화 과정이 꼭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착실하게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 학교 수업에 연계되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해결해야 된다. 선행이나 심화 과정이 아니더라도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기본 문제들을 숙지를 해야지 선행 심화 과정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를 일단 먼저 해결을 하자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수능형 문제라든가 모의고사 문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다룸으로 해서 심화 과정의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학교 말고 다른 학교 기출문제, 우리 학교 난이도랑 비슷하게 나오는 선행 심화를 요하는 다른 학교 기출문제의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 해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단원 파트들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 해서 2학기 내신 대비를 착실하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2학기 내신 대비도 같이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행신고등학교 통합과학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